60여일 만에 태어난 새끼들. 생후 첫 달은 어미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계 젖꼭지는 4개, 그래서 한 번에 최대 4마리까지 새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육아를 할 때 어미는 사냥도 멀리 가지 않죠. 어린 녀석들이 자라면서 어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새끼들은 장난을 치며 작은 맹수의 본능을 드러냅니다. 생후 50여일이 된 새끼들. 이쯤 되면 장난도 과격해집니다. 서로를 추격하고 물고 뜯고 모든 행동이 생존 감각을 깨웁니다. 위험해 보이는 장난, 서로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여름의 소나기. 금세 제 할 일을 마치고 떠납니다. 날이 개인 오후. 비 탓에 어미는 사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미와 새끼 사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가는데도 새끼는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새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사계에 눈에 띈 것이 있습니다. 몸을 말리러 나온 뱀. 서서히 접근하는 어미. 사실 뱀이 주 먹잇감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뱀의 반격이 거셉니다. 몇 번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상황. 뱀은 노련한 사냥꾼에게도 힘겨운 상대입니다. 슬슬 뒷걸음질 칩니다. 사냥을 포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냥이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는 것, 사계의 습성 중 하나입니다. 어미가 사냥을 나간 시간, 새끼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습니다. 8월 말 혼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새끼 사기 무인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어미도 더 이상 새끼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곧 새끼의 독립이 다가옵니다. (1년의 9번째 달) 찬바람이 불 때입니다. 갓 독립한 어린 삭을 만났습니다.
처음 제 영역을 가진 삭은 어미에게 배운 것처럼 영역 확인을 꼼꼼히 합니다. 적당한 곳에 자기의 흔적을 표시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배변은 곧 영역 표시 활동입니다. 삭은 고양이와 달리 배변한 것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배설물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삭의 먹이 습성을 잘 알려주죠. 주 먹이인 쥐와 새, 그리고 뱀까지. 초록풀도 보입니다. 삭은 왜 풀을 먹었을까요? 육식을 하는 고양이과 동물은 먹이의 털과 잔뼈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내장이 쌓이면 소화불량을 일으키죠. 이때 초록풀을 섭취해 노폐물들이 거친 풀과 한데 뒤엉켜 배출되게 합니다. 어린 삭이 사냥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녀석,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쥐 사냥이 처음인가 봅니다. 사냥이 성공했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하는 시간, 삭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낮 동안 잔뜩 웅크렸던 몸을 일으킵니다. 하루 일과의 시작. 바로 발톱 갈기.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나무에 갈아 핥힌 흔적을 남깁니다. 영역 표시가 될 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갈린 발톱으로 쉽게 사냥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녀석이 나무에 뿌리는 것은 바로 오줌입니다. 독특한 냄새로 자신의 영역임을 드러내죠. 밤이 깊었습니다. 이슬 맺힌 풀숲, 어린 삭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배고픔은 사냥 본능을 깨웁니다. 어린 삭이 사냥에 나섭니다. 그런데 어른 녀석의 주의를 끈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신기할 시기, 삭은 벌레를 쫓습니다. 하찮아 보이지만 작고 날쌘 땅강아지와 같은 벌레를 잡는 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재빠른 사냥감을 잡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삭이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건 바로 신체 기관의 폭발적인 성장,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과 운동 능력이 가장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삭이 점프하는 행동은 사냥의 기본. 개구리를 잡는 모습이
아직 많이 어설퍼 보입니다. 그래도 간신히 사냥에 성공합니다. 잠시 후 삭이 풀숲에서 다시 몸을 드러냅니다. 또 다른 사냥감을 찾고 있나 봅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녀석이 노린 것은 뱀. 드디어 먹잇감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겁도 없이 덥석 뱀을 뭅니다. 실수의 연속. 아니나 다를까 뱀이 달아납니다. 뱀같이 위험한 사냥감은 우선 집어던져 기절시키는 게 보통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냥꾼은 무작정 달려들죠. 사냥 방법은 몰라도 끈질기게 도전하는 진념. 오늘 작은 맹수는 또 다른 생존 방법을 배웠습니다. 버려야 하는 시기. 계절은 분주히 색을 바꿉니다. 농부도 할 일이 많아집니다. 겨울 철새도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낮보다 밤이 긴 계절. 생애 첫 겨울을 맞이하는 삭. 어느새 많이 자랐습니다. 추위에 대비해 덥수룩하고 긴 털로 무장했습니다. 추운 날에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영역을 둘러봅니다. 녀석의 행동이 범상치 않습니다. 경계하는 모습. 상대는 너구리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삭은 자신보다 몸집이 더 큰 너구리의 적수가 되지 못하죠. 피할 수 없는 만남. 영역이 겹치는 두 녀석은 종종 이렇게 만납니다. 크고 더 강한 너구리는 삭 앞에서 버젓이 사냥까지 합니다. 삭은 그저 눈치만 보는데 너구리는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삭이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녀석도 사냥을 해야죠.
겨울철 새인 칡부엉이가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겁도 없이 움직이는 등줄 쥐. 운 좋게도 칡부엉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사냥꾼. 작은 맹수의 사냥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먹이 근처에 다가가 점프를 하거나 잠복해서 잡거나 때로는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사냥을 합니다. 쥐의 경우 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사냥법, 먹이가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법, 점프형 사냥입니다.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한 뒤 1, 2m 정도에서 뛰어오릅니다. 이때 놀란 먹잇감을 발로 낚아채는 것이죠. 사냥에 성공한 삭이 어찌된 일인지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마치 쥐를 갖고 장난치는 모습. 사실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 중 하나는 먹이를 이용한 사냥 연습입니다. 사냥에서 꼭 필요한 것, 바로 감각입니다. 이 놀이는 먹이와 사냥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눈을 판 사이 쥐가 도망갔습니다. 결국 도망친 곳은 물에 떠있는 비닐포대. 발을 디뎌야 하는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쥐가 또 한 번 도망칩니다. 죽을 힘을 다한 탈출. 하지만 기력이 다한 놈은 결국 다시 잡히고 맙니다. 사기의 장난은 먹잇감이 죽었는데도 계속됩니다. 하루의 절반은 밤. 주변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시간. 평화로웠던 호수에서 순식간에 원앙을 덮친 삭.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삭은 사냥하기 전 이미 갈대 숲 안에 있었습니다. 잠복해 있다가 급습하는 게 삭의 두 번째 사냥 비법.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가 정확히 사냥 시점입니다. 이런 갈대숲 사이에서는 잠복형 사냥만큼 좋은 게 없죠. 척추신경이 잘려 단숨에 죽은 원앙. 새같이 큰 먹이는 일단 털부터 뽑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한 부위 먼저 살점만 발라먹는 것이죠.
힘이 지배하는 세상. 자연의 법칙이죠. 낯선 수컷이 나타났습니다. 아직 어린 사객에 덩치가 큰 수컷은 두려움의 대상. 긴장감에 몸을 낮춥니다. 비대할 정도로 우람한 몸집, 이 부근에서 가장 강한 우두머리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사는 어린 삭. 숨만 쉬는데도 몸이 떨립니다. 다행히 우두머리 수컷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긴장이 풀린 녀석. 그제야 조금 늦은 사냥을 나섭니다. 한 발짝씩 가볍게 걸음을 뗍니다. 소리가 나는 이곳. 들키지 않고 먹잇감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는 게 관건. 바로 삭의 마지막 사냥 비법, 접근형 사냥입니다. 먹잇감을 습격할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긴장감은 최고죠. 들키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에서 습격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극명한 사냥법. 잔뜩 웅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그렇게 녀석은 어른이 되어갑니다.